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영희 교수님이시고요. 어, 장영희 교수가 생애 마지막까지 전하려 한 희망의 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내가 살아온 기적이 당신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우리 인생을 살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롤로그를 이제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나 비가 되고 싶어라는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 책에는 제목이 있다. 내 취미 중 하나가 인터넷 서점을 뒤지며 책 제목을 훑어보는 것이다. 어떤 신간이 나왔나 하는 호기심도 있지만 난 원래 책 제목에 관심이 많다. 제목은 가장 짧은 형태로 그 책을 요약하므로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순전히 제목 때문에 책을 들춰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 관심은 내가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집착에 가까워졌다. 지난 2000년에 나는 한동안 월간 샘터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생전 처음으로 내 생애 단 한 번이라는 스필집을 냈다. 헌데 당시에 사실은 제목을 정하지 못하여 출판이 석 달이나 연기됐었다. 첫 스필집이니 정말 멋진 제목을 갖고 싶었고 뿐인가 책 제목이야말로 판매에 직결되니 노심초사 출판사 측과 함께 머리를 짜내서 좋은 제목을 찾았지만 이거다 싶은 제목을 찾을 수 없었다. 보통 책에 수록된 글 제목이나 문장에서 그럴듯한 것을 제목으로 고르지만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도 내 글에는 제목이 될 만큼 의미심장하면서도 재미있고 함축적인 말이 없었다. 더 이상 제목 때문에 출판을 연기할 수 없어서 당시 출판사의 편집팀이 내놓은 제목 중에 그나마 제일 낫다 싶어 선택한 책 제목이 바로 내 생에 단 한 번이다. 책방에 가면 아직도 스테디셀러 섹션에 꽂혀 있고 최근까지 50세 가까이 찐 것을 보면 그 책은 그래도 처녀작치고는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첫 책이라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책이지만 그래도 난 아직도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제목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심파조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악착 같고 필사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문법적으로 비문이라고 하는 일도 있다. 사실 내 생에 단 한 번, 내 생의 단 한 번 등으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서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이라는 노래를 불러 제끼며 그 노래에서 제목을 따왔냐고 묻는 이도 있다. 이후 2004년에 나는 다시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을 냈다. 그때도 야심차게 책 제목을 냈지만 찾았지만 결과는 아주 평이하고 재미없는 제목으로 낙착되었다. 당시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일간지에 나갔던 칼럼들을 보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익숙한 제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적어도 문학의 숲에서 사랑을 만나다 라는 무언가 조금이라도 극적인 제목을 주장했지만 무난한 제목이 오래간다는 주위의 권고에 못 이겨 그냥 단순히 문학의 숲을 거닐다가 되었다. 비단 이 두 권의 책뿐만 아니다. 다른 출판사에서도 다른 책들을 낼 때도 나는 번번이 제목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다른 사람들은 참 멋진 제목들을 잘도 찾아냈는데 난 너무 평범하거나 별로 인상적이지 못한 제목들만 내면서 늘 아쉬워서 다음번엔 꼭이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다음번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내 생에 단 한 번 이후 샘터에 연재했던 글들을 보아 두 번째 스필집을 내면서 난 다시 제목 고민에 빠졌다. 이번에는 기필코 이제껏 내 한을 풀어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멋들어진 제목을 생각해내야지 고민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출판사가 제시한 연암은계의 후보들 중에 4개로 압축하고 누구를 만나든 물어보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마다 너무나 반응이 틀려서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4개의 후보를 소개하자면 첫째 새벽창가에서이다. 샘터에서 연재한 칼럼의 제목이므로 당연히 대두된 제목이다. 둘째는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이다. 내가 쓴 글 제목인데 사실은 김종삼 시인의 시에서 따온 것이다. 셋째는 영희야 뼈만 줄이면 산단다이다. 이것은 내게 힘이 되는 말이라는 주제로 쓴 글로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토를 달자면 분명 사람들이 강렬하게 기억하는 제목이라 잘 팔리는 책이 될 거라고 샘터 사장님이 강추하는 제목이다. 마지막 후보는
나는 내게 동의한다로서 내 글 어디엔가 나오는 말이다. 하나씩 짚어가자면 우선 새벽 창가에선 우아하고 고상하다. 어슴풀에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계획을 정리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교수. 내가 나에 관해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바로 그 이미지다. 이 제목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 멋진 제목인데 요라고 말한다. 헌데 내가 쓴 책의 제목 후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선생님 책 제목으로요? 그럼 아닌데요 라고 머리를 흔든다. 즉 그런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나는 동의하는 바이니 할 수 없다. 새벽 창가에서 아련한 시선으로 밖을 내다보며 향긋한 커피를 마시는 우아한 날을 나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도 아주 멋진 제목이다. 아마 내가 투병 생활을 끝내고 2007년 1월에 샘터로 복귀하면서 쓴 첫 번째 글이었던 것 같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낸 내가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바로 그게 기적이다. 이런 흐름의 글이었다. 그런데 지금 새삼 생각하면 난 다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기가 싫다. 기적이 아닌 정말 눈꽃만큼도 기적의 기미가 없는 절대 기적일 수 없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도 불합격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영희야 뼈만 줄이면 산단다는 어떨까? 우선 너무 튄다. 물론 투박한 이미지로 희망을 말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배어있긴 하지만 새벽 창가에 서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여교수의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뼈다구의 이미지는 너무 엽기적이다. 게다가 또 문제는 내 책에 사파를 그리기로 한 정일 화백의 하풍이다. 파란계의 어린 황제라고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정화백의 그림은 서정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이 제목을 택할 경우 새나 피아노, 천사 등을 그리는 정화백이 표지에 뼈다구를 그려야 하는데 그건 차마 청하지 못할 일이다. 그럼 네 번째, 나는 내게 동의한다만 남는다. 이것도 썩 내키지 않는다. 너무 무뚝뚝하고 선언적이다. 물론 내 글이 전반적으로 투박하고 솔직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스필집인데 제목이 너무 스필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물론 나는 나니까 내게 늘 동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입 밖으로 내는 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의 내용을 어디엔가 글로 쓴 적이 있다. 많은 독자들이 답을 해왔는데 그중 청송 가무소의 수인 박근자 씨의 편지가 기억에 남는다. 나 비가 되고 싶다. 그가 추천한 제목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홀월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자유를 만끽하며 내가 말하고 싶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 했다. 수인으로 살면서 바깥 세상을 그린 결과일 것이다. 두 번째, 나비 효과처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봄비처럼 온 세상을 촉촉이 적실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사력 있고 이미지도 좋은 제목이다. 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렇게 위대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제목으로 정했다.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적을 원한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더 크고 확률에 입에 대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2000년 내 생에 단 한 번 출간 이후 월간 샘터에 연재됐던 글들이다. 1년은 미국에서 안식년을 지내면서 한 경험이고 나머지는 투병 중에 쉬었다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 연재를 재개했을 때 그리고 다시 연구년을 맞아 미국행을 포기하고 한국에 머물게 되었을 때의 일들이다. 그리고 또다시 투병 중에 이 책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나 비가 되고 싶다를 제목으로 추천한 독자처럼 나의 독자들과 삶의 기적을 나누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걸 잘 안다. 그래서 난 이 책이 오롯이 기적의 책이 되었으면 한다. 상당히 프롤로그가 깁니다. 이 책은 이제 프롤로그 말고도 이제 1, 2, 3, 4로 이렇게 스펠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이 장영희 교수님은 글을 또 잘 쓰시기도 하고 또 재능이 참 많으신데 좀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이 장영희 교수님의 양력을 보면 서강대 영문과 졸업, 뉴욕 주립대 영문학 박사, 컬럼비아대 1년간 번역학 공부, 현재 서강대 영문과 교수, 번역가 칼럼니스트, 중고교 영어교과서 집필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학 에세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생일 축복의 인기로 문학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2003년에 아버지 고 장학록 교수의 10주기를 기리며 기념집 그러나 사랑은 남는 것을 엮어내기도 했다. 번역서로 종이식에 살아있는 갈대 톰소의 모험, 슬픈 카페의 노래, 이름 없는 너에게 등 20여 편이 있다. 김현승의 시를 번역하여 한국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내생의 단 한 번으로 올해의 문장상을 수상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들을 독자에게 전하던 그는 2009년 5월 9일 향년 5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린 분은 정일임이고요. 홍익대 서양학과 동대학원 졸업, 97년까지 독일과 프랑스 작품 활동, 20여 년간 국내는 물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지에서 30여 회의 개인전, 경인교대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숙 작가, 주철한 PD, 최영아 아나운서, 박경림 방송인이 이 책을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평을 했어요. 이 책 속의 글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먼저 신경숙 소설가부터 보겠습니다. 뒤로 물러남이 없다. 폭포에서 투명한 물줄기가 힘찬 소리로 떨어질 때 같은 힘이 문장 속에 스며있다. 처음에서 우러나온 새겨두고 외워두고 밑줄 긋고 싶은 문장들이 냇물처럼 흘러 강을 이룬다. 읽다 보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고 싶게 만든다. 이 글을 쓴 그는 이 세상에 희망을 뻗뜨리는 바이러스임에 틀림없다. 주철한 PD, 전 경인방송 대표, 지진으로 무너진 집에서 30여 시간 만에 구조된 93세 이탈리아 할머니는 뜨개질하면서 공포를 이겨냈다고 한다. 장 교수의 글쓰기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칭얼대지 않고 오히려 흥얼거리도록 만드는 마법의 뜨개질이다. 한 올 한 올 정성으로 뜬 스웨터를 입고 나들이 하면 까부는 바람쯤이야 제풀에 잦아들게 뻔하다. 최영 아나운서는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벽을 쌓아갈 때 장영희 선생님은 괜찮다고, 눈물 또한 삶의 일부분이며 어쩌면 행복의 작은 씨앗일지도 모른다고 위로해준다. 울먹이는 등을 토닥이는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박경림 방송인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무작정 사람을 피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된다. 그 상처 또한 사람으로 인해 치유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으로 많은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꼭 사셔가지고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책의 제목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이 정말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라고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상당히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멋진 스필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